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카네기 양지원 원장입니다. 아이고 요즘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팁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실패입니다. 실패. 이게 아닌가? 이 아재 개그를 빈티지가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요거죠. 요거 실패, failure. 자,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혹시 살면서 실패 안 해보셨어요?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간에 삶을 살다 보면은 실패는 누구나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어떤 실패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나의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하는 것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다들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었구나 또는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요. 다들 그러니까 라고 자기 실패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드는 거죠. 우리 고객 중에 한 분께서 어떤 이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하셨는데, 이분 아마 본인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그 회사를 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우울증까지 왔던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지 뭡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큰일 났던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이것은 실패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과연 객관적인 데미지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관적인 감정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1937년도 그랜트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죠. 그랜트라는 사람이 노인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 의대에다가 거금을 위탁해서 진행이 됐던 연구인데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하버드 그 당시에도 세계 최강의 대학이었으니까 거기 2학년 중에 수재 2학년들 268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사실 처음에 노인병 연구였지만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게 되었나, 이게 추적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을 꾸준히 72년 동안이나 모니터링을 했어요. 72년. 참 대단한 오랜 기간 아닙니까?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던 알리버 교수도 세상을 떠났고, 그 뒤이어 받았던 베일런트 교수가 이제 이걸 이어서서 2009년도에야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이 하버드에 정말 잘 나가던 인재들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았을까 하는 인과관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가를 했는데, 성공적인, 한마디로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은 오히려 성공을 많이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요,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었다.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큰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둘 사람일수록 더 큰 실패를 하는 건 당연한 규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를 견디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선 객관적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까 그 그랜트 연구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상처를 받으면 똑같은 크기를 받고 똑같은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할까요? 아닌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이상해. 내가 이 어떤 만큼의 크기를 들려 올릴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근육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어떤 크기의 고통을 받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힘을 키워두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힘을, 마음의 주인은 난데 그 마음을 잘 컨트롤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키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역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실패에 대한 이기는 힘, 이게 필요한데요. 자, 사람들은 실패를 받았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걸로 받는 고통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실패는 그 자체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왜? 연애하실 때. 첫사랑 실패 안 해보셨어요? 그럼 재미없는데. 첫사랑이 실패 딱 해보면서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영광도서의 사모님, 실장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제가 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원장, 언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웠어? 잘 됐을 때야? 아니면 실패했을 때야? 이건 사랑이든 사업이든 어떤 인생의 모든 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성숙하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실패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겪어야 할, 당연히 내가 겪었어야 될 운명의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모든 생각이 집중돼서는 안 돼요.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실패를 한 번 했던 사람은 있지만 2번 하는 사람은 3번 또 한다는 얘기가 코엘류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한 번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속 있을 때마다 항상 느긋하게 나가는 습관이 있어서 중요한 계약을, 정말 일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계약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팠죠. 문제는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약속 관리를 더 철저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철저히 학습하고 분석해서 이걸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이거든요. 실패는 성장, 학습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철저히 분석합시다. 우리가 가라앉는 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더 늦게 가라앉으려고 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얘기가 있죠. 개구리 삶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실패가 왔을 때 철저히 현실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뒤집어 엎을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원인을 찾아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패는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실패를 이기라고 능력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우리 생명 존중에 대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선 생각하실 게 있어요. 실패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받아들이세요. 내 운명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받아들이시되 그냥 해피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절치부심. 이번에 이 기회에 어려움이 이렇게 센 어려움이 왔으니까 내가 철저히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몸에 큰 이상이 왔었죠. 그런 걸 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몸 관리 철저해요. 조금 좋아지잖아요? 금방 방심합니다. 이런 게 되풀이 되니까 제대로 못 살게 되는 것처럼 철저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두 번째는 바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나가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안이 별로 없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에 있을 때 내가 10m 위
또는 100m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최선이 없을 때는 차선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면요, 차선이라도 뭔가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보라 이거예요.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요, 웃음부터 짓자, 또는요, 화이팅! 이렇게 자기 펩톡을 하자, 이런 것부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당장 시작하라. 그렇죠? 힘들어. 멀리 가서 쉬고 오는 거 오래 쉬지 마세요. 짧게 쉬십시오. 대신에 뭔가 노력해서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만나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다. 뭐로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안 될수록, 힘들수록 밖으로 나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운동이라도 하고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내 눈에 트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실패는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니 이렇게 외면하거나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시기보다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실패와 맞서 싸웁시다. 그래서 언젠가 다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참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분 인생이 더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한번 실패했다고 그만두실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은 없어요. 내가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까지는요. 오늘도 화이팅!